오늘은 스터디 매니저 학원에서 2022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날, 바로 학원 종업식입니다. 2부 행사는 소정 수학 교실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다. 나는 스터디 매니저 학원의 모토대로 그동안 수업 중 거꾸로 수학 개념을 선생님께 설명하던 아이들이 학원 친구들에게 자신의 수학 개념 설명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럼 아이들의 수학 개념 설명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부터 수학 개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채윤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2단원 정수와 유리수 중 수의 덧셈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절대값은 어떤 수, 만약에 4라는 수가 있으면 4에서 0까지의 거리를 뜻하며 4의 절대값은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없어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1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계산하려면 먼저 절대값의 합을 구해야 하니 3 더하기 1을 하고 여기에 공통인 부호 플러스를 붙여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이 문제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0에서 시작해서 먼저 오른쪽으로 3칸을 가야 합니다.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3칸을 가고, 여기서 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또 오른쪽으로 1칸을 가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절대값의 합을 구해야 하니 3 더하기 2를 하고 여기에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5로 답이 나오고, 풀어보면 먼저 마이너스 3을 해야 하니 0에서 오른쪽으로 3칸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 2를 해야 하니 또 왼쪽으로 2칸을 가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을 차에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절대값의 차를 구해야 합니다. 절대값의 차를 구하면 3 빼기 1이고 여기에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인 3의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먼저 0에서 출발하여 오른쪽으로 3칸을 간 뒤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야 하니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왼쪽으로 1칸을 가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5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절대값의 차를 구해야 합니다. 이 4와 5 중에 5가 더 크니 5 빼기 4를 하고 여기에 절대값이 더 큰 5의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먼저 0에서 출발하여 마이너스 4를 해야 하니 왼쪽으로 4칸을 갑니다. 여기서 다시 플러스 5를 해야 하니 오른쪽으로 5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플러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라는 절대값이 있는데 하나는 부호가 플러스이고 하나는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이 문제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0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4칸을 가면 지울 게 없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먼저 플러스 4를 해야 하니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0에서 출발하여 4칸을 가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4를 하면 왼쪽으로 4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면 0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에 0을 더하거나 0의 어떤 수를 더해도 그 답은 그 답은 어떤 수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3이라는 문제에서 0을 더하면 플러스 3에서 0을 더해야 하니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3 더하기 0은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0에 플러스 3을 더해도 0에서 플러스 3을 더해야 되니 오른쪽으로 3칸을 가게 되면 이것도 플러스 3 그대로입니다. 그럼 0 더하기 플러스 7의 답은 무엇일까요? 양면 시켜주세요. 플러스 7 맞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개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한가은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강의는 각기둥의 이름과 각기둥의 구성요소, 각기둥의 모서리, 꼭지점, 면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각기둥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표를 그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 각기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을 보고 정합니다. 왜냐하면 옆면을 보고 이름을 정할 때는 각기둥은 모든 옆면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옆면을 보고서는 이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면을 보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각기둥을 봤을 때는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기둥은 삼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는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일 때는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일 때는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칠각형, 팔각형일 땐 칠각기둥, 팔각기둥 등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삼각기둥을 예로 들어서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모서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모서리는 뚜껑이 어디 있다. 이 면과
이 면이 만났을 때 이렇게 생기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선을 바로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선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꼭지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꼭지점은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둘이서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기둥의 꼭지점은 여기 이렇게를 여기에는 이렇게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를 잴 때는 딱 직각으로 재서 높이의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서리, 꼭지점, 면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각기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각기둥의 면은 이 밑면에 변의 수만큼 옆면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하나씩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은 밑면의 변의수에다가 이렇게 밑면이 여기 위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2를 해서 면의 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오각기둥의 면의 수를 구할 때는 밑면의 변의 수가 5이기 때문에 5 더하기 밑면 2개 1을 더해서 5 더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각기둥의 면은 7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모서리는 여기에 한 밑면의 수만큼 하나가 있고 옆에도 밑면의 수만큼 5개가 있고 여기에도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서리의 3배만큼 모서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3배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오각기둥의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 수가 5이기 때문에 5에다가 3을 곱해서 모서리는 총 15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꼭지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꼭지점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도 밑면의 변의 수만큼 여기 5개가 있고 여기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도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배만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각기둥의 꼭지점은 5 곱하기 2를 해서 10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랑 같이 다른 기둥을 예시로 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각 기둥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잘 못 그리지만 사각기둥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사각기둥의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면의 개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면은 한 밑면 더하기 뭐를 한다고 했죠? 유지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기둥의 밑면의 수는 4이기 때문에 4에다가 2를 더해서 이 사각기둥의 면의 개수는 6개입니다. 그 다음 모서리를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기둥 변의 수에다가 몇을 곱한다고 했습니까? 문서영.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밑면의 변의 수인 4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줘서 1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꼭지점을 구해보겠습니다. 꼭지점은 이 사각기둥에다가 몇을 곱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기둥의 변의 수인 4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총 이 사각기둥의 꼭지점은 8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5학년 문서영입니다. 오늘 알려줄 것은 D그래프 나타내기입니다. 먼저 백분율 구하기 첫 번째는 D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는 백분율 구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백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백분율 구하는 것은 기준량 분에 비교하는 양이므로 강아지로 예를 들어 하면 120분의 42가 되고 백분율 구하는 거는 곱하기 100을 하면 되므로 곱하기 100을 하면 35가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고양이를 해보면 120분의 30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되므로 35, 25, 25, 15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백분율을 다 더했을 때 100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35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15는 100이 되므로 제가 구한 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각 항목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한 칸에는 5%이므로 35%를 하려면 7칸을 해야 되므로 여기에 선을 긋고 고양이는 5칸을 긋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금붕어도 5개를 하고 하고 마지막에 기타는 13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이름과 백분율을 적으면 됩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라고 적고 가로에서 35%라고 적으면 됩니다. 고양이도 고양이라고 적고 25%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목을 적으면 되는데 이것의 제목은 기르는 동물병 할생수이므로 여기에도 기르는 동물병 할생수를 적으면 됩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만약에 거북이를 학생 수가 18명이라면 백분율은 15개고 한 칸은 5%이므로 몇 칸을 해서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끄면 여기가 거북이가 되고 15%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친구가 발표할 쓰고 싶은 색깔을 쓰면 돼. 이걸로 할래? 소수점의 위치입니다. 곱셈에서 자, 잘 들어봅시다. 바로 넘길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연수와 소수의 곱셈에서 곱의 소수점 위치의 규칙 찾기입니다.
소수의 10, 100, 1000을 곱할 경우에 예를 들어 0.14 곱하기 10을 할 때 곱하는 수에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집니다. 10에 0이 하나가 있으므로 0.14의 소수점이 한 칸 오른쪽으로 옮겨가며 1.4가 됩니다. 한 개 더 예시를 들어보면 0.14 곱하기 100입니다. 0.14 곱하기 100은 100에 0이 2개 있으므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2칸 옮겨지므로 14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수의 0.1, 0.01, 0.001을 곱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742 곱하기 0.1을 하면 여기선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자리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해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겨집니다. 0.1의 소수점 뒤에 1 소수 한 자릿수이므로 곱하는 소수의 742의 점은 여기 있으므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74.2입니다. 만약 여기서 742 곱하기 0.01의 값은 무엇일까요? 민대. 네? 뭐라고 했어요? 0.0742. 한 번 더. 다음. 자, 동생들 위주로 한번 올라가요. 이렇게 골라보세요. 어린애들이 어디? 어디 있어요? 이름 몰라도 돼. 어느 쪽? 동생이 더 이상 없네. 예진이. 네, 7.42 맞습니다. 그죠? 7.42입니다. 이번엔 소수끼리의 곱셈에서 곱해 소수점 위치의 규칙을 찾기입니다. 예를 들어 0.7 곱하기 0.8이 있습니다. 여기선 자연수끼리 계산한 결과 소수점 아랫수에 더한 만큼 소수점이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소수점 아랫자리수는 0.1, 0.1 더해서 0.01입니다. 여기서 7 곱하기 8은 56이므로 56에서 소수점이 여기 있을 때 두 칸으로 옮겨가면 0.56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0.07 곱하기 0.08의 값은 얼마일까요? 저기 검정 마스크 안경. 아니요. 0.00. 0.056인데요. 0.056 아니에요? 이거랑 다르게 썼어. 네? 이거 봐봐. 소수. 아, 맞네요. 맞습니다. 네, 맞췄어요. 0.56. 아, 0056.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박수. 자, 연우가 할 단어는 자, 요거 제목 수의 덧셈이죠. 자, 박수. 저가 오늘 소개할 단어는 동수와 유리수에서 수의 덧셈을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수의 절대값을 합의 공통인 부호를 붙여서 계산합니다. 먼저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를 해본다면 먼저 절대값 3이랑 2를 더하고 앞에 공통인 부호 더하기를 붙여서 플러스 5가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3은 오른쪽으로 3칸 간 거므로 플러스 3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2칸 가면 플러스 5에 도착하므로 플러스 5에 도착하므로 0부터 플러스 5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한다면 먼저 절대값 3 더하기 2를 해주고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것을 수직선으로 살펴본다면 0에서 왼쪽으로 3칸을 가고 여기서 또 2칸을 가면 마이너스 5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수의 절대 값의 차에 그 절대 값이 더 큰 부호를 붙인다. 먼저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이므로 3 빼기 2를 하고 나서 그거 3이랑 2 중에 3이 더 크므로 플러스 부호를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을 수직선으로 살펴본다면 0에서부터 3칸 가고 나서 또 여기서 마이너스 2이므로 왼쪽으로 2칸 가면 마이너스 2칸 가면 플러스 1에 도착하므로 0에서 1에까지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를 계산하면 3에서 2를 먼저 빼주고 나서 공통인 부호 플러스 그 3이 더 크므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것을 수직선으로 살펴본다면 왼쪽으로 3칸을 가지고 여기서 2칸 오른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1에 도착하므로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해보면 여기서 0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가는데 여기서 또 3칸으로 왼쪽으로 오므로 0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6은 무엇일까요? 답은 0이 맞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그리고 어떤 수에 0을 더하거나 0이 어떤 수를 더하여도 그 합은 그 수 자신이 된다는 예를 들어 플러스 2 더하기 0은 플러스 2 오른쪽으로 2칸 갔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더한 거여서 답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또 0에서 플러스 2를 더한 것도 0에서 플러스 2를 만큼 이렇게 두 번 오면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6 더하기 0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두 번째? 맞아요. 네, 두 번째. 플러스 16 맞습니다. 네, 맞췄어요. 저는 김윤서입니다. 네. 양수와 음수, 부호를 가진 수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두 수량을 나타낼 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 수량에는 다른 쪽 수량에는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냅니다. 양수와 음수, 양수는 0보다 큰 수로 양의 부호 플러스가 붙은 수이고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로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붙은 수입니다.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로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붙은 수입니다. 정수와 유리수, 양의 정수, 0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합니다. 양의 정수는 양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등과 같이 자연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은 수이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이 자연수의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은 수입니다. 양의 유리수, 0음의 유리수를 통틀어 유리수라고 합니다. 양의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이고 음의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입니다. 모든 정수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는 총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지는데 정수는 양의 정수와 0,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현민. 맞습니다. 그럼 음의 정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4, 플러스 2.5 등과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수라고 하면 유리수를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표가 다 끝났거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발표를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발표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동그라미를 해서 선생님한테 냅니다. 상품들 보세요. 상품도 같이. 2위가 3위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손수 뽑은 2, 3위가 투표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망의 3위. 자, 3위의 상품이 뭐라고요? 자, 교촌 치킨 세트입니다. 자, 기프티콘으로 나가고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품이지만 3등 학생에게는 이번 연말에 가족들끼리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기프티콘을 쏘아드립니다. 자, 대망의 3위는 손연우! 자, 2위 아깝게 우리 손연우 학생 3위고요. 2위 자, 이채윤 2위입니다. 한돈 세트.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자, 대망의 자,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내용이에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잘 보세요. 네, 보세요. 헷갈리는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 답을 알겠는 사람. 자, 제일 먼저 손든 친구는 지환입니다. 자, 지환이. 1번. 네, 1번 맞췄어요. 자, 지환이 맞췄습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박수! 자, 6학년 내용이었는데요. 그죠? 자, 다음 문제. 자, 5학년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네, 사자 맞췄습니다. 자, 우석이도 한 장 받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준비하세요. 다음 문제. 준비. 아, 시간 좀 걸립니다. 그죠?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자, 저 뒤에 맨 뒤 친구. 9개 맞췄어요. 자, 여기 받아갑니다. 왜 이러는데. 자, 다음 문제 준비합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자, 잘 보세요. 눈을 빨리 움직이세요. 현민이는? 맞췄어요. 오. 006번.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 5학년 문제라서 쉬워요. 잘 봐야 됩니다. 자, 박기붕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자, 계산해야 돼요. 계산.
매니저.